공부를 시킬까? 뭘 더 시킬까? 이게 아니라 아이의 뇌가 열심히 배우도록 어떻게 도울까? 그 컴퓨터의 CPU가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성능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 아이의 뇌를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키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개담아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이들 공부에 관해서 뇌과학에 입각하여서 공부를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책들이 난 좀 버겁다. 왜냐하면 나는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고, 막 편도체, 전전두피질 이런 단어도 너무 힘들다, 조금 많이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뇌과학을 아셔야 되거든요.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 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리고 아이도 엄마도 정말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우리 뇌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딱 적합한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이 공부머리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뇌과학을 왜 좋아하냐면요, 신경 가소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발달,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저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이러저러 하지만 공부를 잘 하게 될 수 있다 라는 확신, 믿음을 주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뇌과학에서 연구해서 밝혀진 신경과소성. 우리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딱 이렇게 나와요.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쓰신 분들 중에서 의대생 임민찬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학습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부머리는 공부 습관으로 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중고등학생 900명을 컨설팅을 했대요. 아이들에게 그 공부법을 알려주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이미 굳어버린 공부 습관을 고치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유아 초등학생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뇌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뇌로 만드는 그런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탁월한 겁니다. 그 방법이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임민찬 작가가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께서 잡아주신 독서 습관이나 공부법이 이 책의 내용과 일치해서 내심 반갑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거예요. 부모가 단순히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과학에 입각한 공부머리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머리, 이게 뭐예요? 그럼 공부를 잘한다. 공부 잘하는 애도 어때요? 공부머리,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라는 게, 우리 예전에 IQ 검사, 이거 아주 옛날에 IQ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겨우 5에서 1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95%에서 85%는 무엇이냐?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인간친화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탐구지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능들이 다 발달을 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중에서 하나는 강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아이가. 그런데 이게 다양하게 발달을 할 때 그 아이는 창의융합형 인재,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한 인재인 거죠. 그러면 그런 창의융합형 인재, 정말 머리가 좋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읽고 본 것을 쉽게 기억을 하고, 타인의 말이나 표정,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잘 파악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서 행동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이런 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머리가 좋아질 수 있냐, 우리 애가 이게 되냐?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인간의 뇌를 오랜 시간 연구한 뇌과학자로서 뇌는 훈련하면 할수록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치매 환자도요, 적절한 자극을 줘서 학습을 시켰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뿐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들도 다 뇌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뇌 발달의 골든타임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저는 0세에서 3세 요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있어요. 첫 번째가 0에서 3세.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때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7세 고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세에서 3세에는요 학습으로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거를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이 발달하는 핵심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에서 3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오감을 자극을 잘 해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먹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고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요. 학습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감정, 애착 관계. 제일 좋은 게 뭐다? 책 읽어주기. 그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뇌 발달의 골든타임이 언제냐? 9세에서 18세. 바로 학령기예요. 이때 최고의 자극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학습입니다. 그게 뇌 발달의 최고 좋은 방법이래요. 결론은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져서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9세에서 18세까지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한 학습을 시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이 시기에 학습을 시키는 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게요, 이 아이의 뇌가 공부를 잘하는 공부머리 뇌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학습 자극이 뭐냐면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소리내서 책 읽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연산하는 거죠. 사칙 연산. 이거를 속도를 높여서 하는 거. 이게 이 아이의 뇌를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소리내서 읽고 또 연산을 최대한 속도를 빠르게 해서 하기, 이 두 가지 학습으로 우리 아이의 뇌에 자극을 주면요, 사실 국어 공부? 여러분 책류가 아시죠?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책 읽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예요? 연산을 잘 하면요, 수학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수학 성적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인 거죠. 내 역량도 올리고 성적도 올리고. 그래서 9세에서 18세 아이들 같은 경우 이거를 진짜 꼭 시키라는 거죠. 사실은 중고등학생으로 넘어가면 이제 입시 공부하고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따로 시키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애가 중학생인데 막 소리내서 책 읽으라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래서 9세에서 12세까지, 9세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초등 시기 때 이거 두 가지를 정말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전두 피질이 특히 좋은 자극이 되는 활동은 읽기, 쓰기, 빠르게 계산하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책 소리내서 읽는 거, 그리고 연산, 속도 높여서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꼭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계산하고 막 암기하고 소리내서 읽기하고 이런 게 뇌 발달에 왜 도움이 되냐, 이거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전이 효과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창의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데 왜 연산? 소리내서 읽기?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이 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래요. 한 자릿수 숫자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열심히 해. 또는 단순한 기호를 막 암기를 해. 또는 소리내서 막 읽어. 이거를 하면요, 당연히 계산력, 기억력도 향상이 되지만 창의력, 논리력, 사고력, 주의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좋아지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뇌과학자인 저자님이 숱한 실험을 했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전전두 피질 자체의 성능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 뇌 부위가 관장하는 다른 능력까지 키워진다는 거예요. 전이 효과. 뭔가 이렇게 하나가 생기면 얘가 이것저것 다른 곳으로 전이를 시키잖아요. 전염이 되는 거죠. 사고하고 계획하고 추리하고 소통하고 행동을 제어하고 감정도 제어하고 주의를 집중을 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거 다 전전두 피질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전두 피질을 자극하는 방법 중에 이 간단한 방법, 계산 빨리 하고, 그리고 소리내서 책 읽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전전두피질이라는 CPU 자체의 능력을 올려줬더니 얘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 막 창의적이고 막 계획하고 추리하는 이런 것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책에 보면은 묵독보다 음독이 얼마나 더 좋은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책 읽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면요, 정말 하루에 15분. 사실 이거 잠수내 영어 하시면요, 영어책을 하루에 15분씩 읽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만 해도 이 전전두피질에 자체의 능력을 올려주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초등학생이라면 이거 꼭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책 보면은 온 가족이 같이 아이의 공부 뇌를 트레이닝 시키는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들이 나와요. 왜냐면 이 저자님이 닌텐도 두뇌 트레이닝 시리즈를 감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재미있는 게임들이 있던데, 막 기억력 업 가위바위보 게임, 그리고 두뇌 회전을 업 시키는 트럼프 암산 게임, 그리고 인내력을 업시키는 리듬 놀이, 기억력을 업시키는 단어 기억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랑 같이 설명이 되게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뇌과학적으로 공부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방법들이 책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책 구입 링크는 아래에 있으니까요, 구입하셔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백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